안녕하세요. 성채쌤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아니라 첫 번째 정보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3D 모델링, 3D 프린터라고 하죠. 프린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학교 정보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4개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데, 그중에 선생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3D 모델링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3D 모델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상 등록 계약을 하면 나머지 그 2시간 동안 평가 활동이든 아니면은 심화 학습이든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검색창에 틴커캐드라고 쳐주세요. 여기 틴커캐드. 혹은 한글도 괜찮아요. 틴커캐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걸 그냥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틴커캐드, 오토데스크 틴커캐드라고 하는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점.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들어와 주세요. 크롬 알죠? CHROME 크롬 맞나? 크롬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으로 접속을 해주면은 훨씬 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팅커캐드를 작동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정보 시간에 다루게 될 팅커캐드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든 3D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 3D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이 팅커캐드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무료예요. 공짜. 그리고 두 번째,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이게 다른 말로 웹 기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USB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바로 작업하면 바로 즉시 바로 인터넷에 저장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팅커캐드를 이용한 3D 모델링 그리고 프린팅 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아마 우리가 프린팅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이나 혹은 나중에 전환기 때 심화학습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보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하게 될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4시간 동안 하는 것은 거의 내가 뭔가를 학습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냥 체험한다 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요즘에 이런 직업도 있잖아요. 3D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는 방법. 자, 이 우측에 보면은 로그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학생 수업 참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버튼. 이걸 꾹 눌러주면 수업에 참여, 담당 교사가 코드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미리 이 3D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미리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반, 2반, 3반, 4반 각 반에 맞는 수업 코드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정보들을 오픈해서 알려주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데요. 수업 코드가 뭐냐면은, 자, 선생님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선생님의 로그인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2020년 창덕여중 2학년 1반부터 4반까지의 지금 클래스 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3월 달에 미리 계약을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2학년 1반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2학년 1반을 예로 들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다 아이디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아이디인데 이 별칭이 아이디입니다. 이 별칭. 그래서 만약에 2학년 1반에 1번 친구가 로그인하려면 이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 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수업 코드를 누르면 여기 수업 코드가 있죠. 선생님이 이 1반부터 4반까지 각기 다양한 수업 코드를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코드 복사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코드가 복사되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고요. 이 복사된 코드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내 수업으로 이동이 있죠? 내 수업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환영합니다. 2020년 창덕여중 2학년 1반 교사가 제공한 별칭을 입력하십시오. 아까 별칭은 뭐였죠? 여기서 수업으로 돌아가면 2학년 1반 01 CD는 창덕의 약자예요. 그래서 2학년 1반의 1번의 창덕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2학년 1반의 01번의 창덕학생입니다. 라고 본인입니까? 네. 라고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로그인된 메인 화면인데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공부하려면 자 여기 새 디자인 작성을 한번 눌러줍니다. 꾹. 자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새로운 그런 파일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때 보면은 지금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좀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보면은 다양한 모형들이 보이죠? 다양한 모형들이 보일 텐데 이 모형을 쓰는 방법은 더블 클릭 혹은 드래그 방식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방식을 많이 써요. 자, 다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도형이 있다. 원통이면 원통을 꾹 왼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옆으로 쭉 끄집어주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모형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대로 바로 파일을 변환해서 3D 프린터에 넣으면 이 모양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쪽에 주사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 우리 지난 시간에 평면도 그랬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옆에서 눌러보면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 여기 또 옆에 작은 걸 누르면 이렇게 배면도, 뒤에서 본 것 등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 모양을 눌러주면 가장 처음에 봤던 홈 뷰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거고 얘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확대하는 거,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이런 투시뷰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에 있는 휠을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해주면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고요. 내가 이걸 좀 마우스로 쉽게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왔다 갔다 돌려주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과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작동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왼쪽 마우스는 뭘 하나요, 선생님? 중요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이 물체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 물체의 치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지름이 20cm인 정원이네요. 그리고 높이는 약 20cm. 똑같구나.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크기를 바꾸려면 수치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 아래를 30 그리고 여기를 10 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이러면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평면에서 보면 얘가 바닥에 붙어있는데 얘를 좀 띄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죠? 띄우고 싶다 하면 여기 위쪽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면 띄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치수를 뭐 10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10만큼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10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 자꾸 단위를 일부러 말 안 하는데 기본 단위 뭐라 그랬죠? 제도의 기본 단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제도의 기본 단위는 맞아요. 밀리미터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절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모든 제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다. 근데 실제 크기와 도면의 크기를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비례의 관계, 비율의 관계로 표현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같이 했었죠. 이렇게 그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다시 원상태로 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상자 모양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상자 모양을 꺼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유롭게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기본 쉐이프를 보면 문자부터 여기 A, B, C, D 이런 문자부터 이 음영 이런 다양한 모형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추천하는 것들, 그리고 돌기부터 소프트박스, 스프링, 브이로그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공룡부터 해가지고 뭐 더 이렇게 재밌는 이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샘플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품 컬렉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자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보면 옆에 아래쪽의 길이는 한 50,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한 30, 그리고 높이는 한 40, 이렇게 예를 들어 가정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1차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솔리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색깔, 예를 들어 이 친구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짠 이러면 파란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짠 누르면 짠 초록색으로 하고 형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색깔로 조절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통을 한번 꺼내 볼게요. 원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의 높이가 지금 2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선생님은 좀 더 크게 만들 거니까 얘를 한 30 정도로 맞춰 볼게요. 30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얘의 키를 좀만 더 키워 볼게요. 키우는 방법은 여기에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이걸 쭉 끌고 가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 25 정도로만 키워 볼게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랑 똑같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얘는 높이를 좀 더 낮춰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낮춰서 얘는 높이는 한 5 정도. 예. 5 정도로 높이를 맞춰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색깔을 한 주황색 정도 느낌. 마지막 한 번 더 이 친구를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장 길다는 애를 만들 거예요. 얼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 할까요? 40 정도. 네. 4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색깔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들을 층을 쌓고 싶어요. 층층이. 층을 쌓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아까 우리 배웠죠? 얘를 이렇게 직접 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원추 모양을 끌어서. 근데 이것보다 이걸 하려면 이 높이를 보고 이 높이가 25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쭉 끌어서 높이가 25가 될 때까지. 자, 지금 보면 높이가 지금 보면은 25가 되었어요. 볼게요. 높이가
딱 25가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열심히 옮겨서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맞춰볼게요, 최대한. 맞는 것 같은데, 옆에서 위에서 보면 모양이 달라요. 이럴 때 우리가 정확히 맞출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이 두 개를 이렇게 싹 묶어준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렬을 딱 눌러줘요. 그러면은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고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모양이 드러나죠. 이럴 때 선생님은 딱 이거 쓸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 얘도 가운데 정렬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확대해서 보면은 당겨서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혹시라도 얘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좀 걱정돼. 내 힘들게 맞춰놨는데. 이럴 때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그룹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딱 클릭하면 애들이 신기하게 딱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문제점이 뭐냐? 색깔이 합쳐져 버린 경우가 있어. 이럴 때 뭐야? 먹혀버린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서 여러 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주면 아하, 이게 순간적으로 덩어리가 합쳐져서 색깔이 합쳐졌지만 이렇게 정확히 잘 분리된 채로 더해진 구조가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 얘네 두 개를 합칠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얘 전체의 키를 보니까 30이래요. 30. 그러면은 이 친구도 30만큼 높이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죠. 계속 설계할 때 이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3 여기서 이제 30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떠 있는 높이와 이 높이가 동일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정렬 기능을 써버립니다. 정렬 그리고 정렬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합쳐져 버린다. 근데 이 친구 키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쌤이 설계했던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당할 필요 없다. 얘를 그냥 30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된다. 이런 구조 이거겠죠. 이런 구조. 얘도 불안하다. 합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룹화해서 합쳐버리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룹화를 했을 때 이 색깔이 각각 변하는 거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가장 덩치가 큰 친구의 사이즈를 따라갑니다.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게 내가 지금 설계하고 보니까 치수가 좀 크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이렇게 뭐 25 혹은 이걸 25 라고 하면 덩체적으로 스케일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얘네를 다 똑같은 비율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후에 눌러주면 보세요. 이렇게 일정하게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만약에 Shift를 떼버리면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우리가 Shift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정직한 비율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를 이렇게 크게 했다.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당하지 말고 Ctrl Z를 눌러주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포물면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포물면을 꺼냈는데 아까 이 친구의 지름이 이 친구 크기가 한 20으로 맞췄다고 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0 맞네요. 자, 그럼 이 친구의 키가 얼마지? 46. 너무 크다. 너 40 정도만 해라. 이렇게 40으로 줄이고 그럼 이 친구가 띄워진 높이가 얼마다? 일일이 끌 필요 없이 40이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정렬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 앞에서 봤을 때 맞춰주고 옆에서 봤을 때 안 맞으니까 옆에서도 정렬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양쪽에 색이라고 하는 거랑 달아주고 싶어요.
쉐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도형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쉐기를 좀 볼게요. 쉐기를 보면 지금 위쪽에 화살표가 보이면 이 방향대로 이거를 움직여서 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도형이더라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평면과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죠? 축은 우리가 흔히 x, y, z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건 3차원에서의 상황을 말하는데 이 모델링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x, y,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요. 자, 다시 원로 들어와서 쐐기를 꺼내보고 이 쐐기를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를 한 20 그리고 이 높이도 한 20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두께는 이것의 두께는 한 5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친구를 돌릴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를 돌릴 때는 여기 XY 측면에서 직접 친절하게 이렇게 뺑뺑뺑 돌릴 수도 있고요. 대칭을 만들려면 반면에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180도 쳐버리면 이렇게 거꾸로 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옮기고 마찬가지 이 친구도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 할 거냐?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해서 이 가운데 정렬을 딱 해서 맞춰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가운데 정렬 딱 맞춰져버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처음에 수동과 관련된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돌려볼게요. 짜잔. 자, 가까이 가면 자, 뭐처럼 생겼나요? 그렇죠? 로켓처럼 생겼죠?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측면도 그리고 뭐 이렇게 정면도 이런 모형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 여기 텍스트를 한번 써보면 오늘의 과제는 자, 3차원으로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색깔 빨간색 아주 임팩트 있고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과제는 바로 기술과 관련된 물체 뭐 수송수단이든 다 상관없어요. 기술과 관련된 물체 대상을 선정해서 3D 모델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 우주선을 만들었죠?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 아래 글자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결과물 있죠?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홈뷰 여기 있는 홈뷰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캡처한다. 캡처해서 이렇게 캡처하는데 이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캡처하는데 이때 아래쪽에 자기 학번과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1501 김창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좀 작게 이렇게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작게 해서 1호 버시기 김창덕에서 색깔은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푸른색이던 좀 더 예쁜 색을 해볼까? 파란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도 확인 홈뷰 그렇죠? 이렇게 홈뷰 상태로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스크린 캡처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보이게 화면을 링크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복사해서
이것을 선생님이 제공하는 패들리 사이트에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팅커캐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대상들을 하나 선정해서 만들어 보고 그것을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로 설명을 하고 하단에 학번과 이름을 작성하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보, 모델링 수업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폼즈 퀴즈를 통해서 이 과제 관련돼서 안내를 하는데 퀴즈, 출석 체크 확인은 하고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과제를 체크해야 온라인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에서 과제물 제출을 반드시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앞으로 남은 2시간 동안에도 이 모델링 수업 재밌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